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입니다. 자, 모범답안, 수충부, 중첩법, 반사균열, 스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천의 수충부는 정의가 뭐죠? 네, 정의는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만곡부나 변단면 이런 곳에서 유황이 변화하죠. 유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수류 에너지가 충격 에너지가 집중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수충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충부에서는 결국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굴에 대한 부분, 침식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퇴적에 대한 부분이 있죠. 둘 다 이제 좋은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호환이 중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일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범 답안을 보고 할까요? 자, 수충부의 정의 나왔고 그다음에 단면 현상에 있는데 단면 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에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즉 부연 설명, 즉 세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세부 내용. 이런 곳은 어디냐, 위치는 어디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그 단면 현상이나 세군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위치와 단면 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표현한다?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위치를 설명을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요, 세굴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나 수충부의 수리 특성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부연 설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있고요. 대책이 있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은 뭐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호환을 중심으로 쓴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볼까요? 중요한 건 뭐죠? 일단은 문제점 유형에서는 대책이 중요하고 대책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 수충부 대책공에서의 문제점은 뭔가요? 또 대안은 뭔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수충부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립식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로 호환을 조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수충부의 이동이요. 즉 이쪽에서 이제 세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예를 들자면 수충부의 이동에 따른 하류 세골 문제와 연성 구조의 적용 방안 이런 얘기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연성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수류에 대한 수축력을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요. 하류하천의 영향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수충부의 이동에 따른 어떤 하류 세굴 문제와 세굴 문제와 또 뭐한다? 연성 구조의 적용 방안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교량이 지나간다거나 여기에 이제 배수 통문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암거가 이제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교량이 있다고 한다면 교량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해안도로를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밑을 제방고를 낮추죠. 그러면 이 수충부에 대해서 원류나 침식에 취약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암거를 설치한다. 즉 배수 통문부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수충부에 대해서 배수 통문부가 취약하고요. 결국 제방 붕괴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수충부에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보강 방안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기술산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국내 또는 실무 또는 현장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발췌하고요. 기술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국내 실무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안을 볼 때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뭐 기본적인 위치, 문제점과 원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실무에서의 문제가 빠졌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 지적이 없다면 기술사 답안 취급을 안 하고 59.9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머지는 잘 쓰셨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실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교표니까 계속 이제 지적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요 비고란에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요약을 하시면 돼요. 차이점을 요약. 뭐 현장 얘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잖아요. 비교를 했으면 여기서 차이점을 요약을 하셔야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경영자의 조치사항 뭐 이런 거 잘 나왔는데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타겟은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중첩법에서의 개선 과제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중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근로자 측에서 이게 적용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영자 또는 사업주,
경영자 또는 사업주 측면에서는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나요? 즉 분명히 개선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유예 기간을 둬서 예를 들자면 삼진 아웃제라든지 아니면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처법의 개선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답안을 보시면 비교표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 잘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 중처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교육수료제를 얘기를 꺼낸다든가 아니면 뭐 안전관리비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처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중처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본 취지에 맞게 어떤 중대재해를 억제한다라는 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느냐, 즉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억제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시가 있으면 점수가 높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균열을 보겠습니다. 반사균열은 문제점이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책이겠죠. 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방지 대책과 처리 대책이 있겠지만 방지 대책 중에 상부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중간층에 대한 대책, 하부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이 중간층에 대한 대책이 가장 유효하죠.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상부는 두께를 증가시킨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하부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반사균열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골제 등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 이제 반사균열에 대한 인장 능력을 억제한다. 거친 면을 만들어서요. 아니면 토목 섬유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섬유를 이용해서 차단을 한다. 아니면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어떤 말랑말랑한 구조를 간다는 거죠. 계질제 같은 거요. 폴리머나 이런 것들을 계질제를 해서 어떤 응력을 수용한다. 얘는 응력을 저항하는 거고요. 얘는 응력을 뭐 하는 거예요? 저하. 즉 우리가 변형에 대한 수용성을 갖는 거고요. 얘는 응력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반사균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 중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성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네요. 경제성. 즉 조골제를 순환골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든가 계질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계질제를 한다고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기술사는 뭐냐면 기술사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안 같은 거를 제시하는 게 좋겠죠. 친환경 계질제요. 아니면 순환골제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메커니즘, 문제점, 대책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변경 사례는 좋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술적인 개선 사례, 우리가 원래 이런 사례가 이런 공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다. 즉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고탄성의 어떤 응력 흡수층이 있는데 여기다가 유리가루, 폐유리가루를 넣어서 어떤 강성도 증진시키는 그런 대책을 했다. 왜냐하면 고탄성의 어떤 응력 흡수층을 만든다고 한다면 변형에 대한 수용성은 있지만 변형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강성을 높이는 유리가루를 넣었다. 그랬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는 어떤 사례를 하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변경 사례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니 있는 공법을 썼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술 혁신 사례요. 기술 개선 사례 또는 원가 절감 사례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사례를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냥 나 한번 해봤어. 별거 아니죠. 자,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스웰링과 슬래킹.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비교표에 대한 부분은 비교표에 대한 비고란을 확실하게 쓰신다는 거죠. 즉 비고란에다가 가장 큰 차이점을 요약을 하셔야 돼요. 요약. 하고요. 그 다음에 AB 타입에서 중요한 건 비교표 다음에 중요한 게 대책이죠. 그러니까 대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현장에 무슨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장 냄새 나는 대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스웰링과 슬래킹에 대한 기본사항이 여기는 빠져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스웰링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죠? 원상태 1단계, 2단계에서 원상태에서는 원상태 그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해가지고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된다? 공극이 물을 흡수를 한 다음에 공극이 흡수한 거 이외에 스웰링이 생기면서 입자가 팽창한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할 수 있거나, 자, 그 다음에 이게 스웰링이라는 게 생기면 최적은 팽창하고 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비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강도를 얘기한다면 강도를 어떻게 한다? 어느 한계의 함수비 이내에서는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붕괴되니까 떨어진다 라든가, 아니면 강도가 아니라 최적이라고 한다면 최적은 어떤 상태에서는 최적을 비슷하게 유지하지만 갑자기 증가하더라 하는 그런 그래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안에서는 뭐가 좀 아쉬운가요? 기본적인 원리 그래프요, 도식화, 비교표, 모식도, 그래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을 대책을 쓰신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사례를 얘기한다면 도로에서의 스웰링에 의한 스웰링에 의한 스펀지 현상 대책 사례. 그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사면에서의 스웰링에 의한 토성류에 대한 어떤 대책 사례, 뭐 억지 말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사 답안에 대해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요거 하나만 볼까요? 기술사의 정의가 무엇이죠? 현장에서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치하고요. 그 다음에요. 실무에서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첩법 문제점이랑 대안 제시하셨나요? 반사균열 문제점이랑 대안 제시하셨나요? 수충부 대책, 지금 우리 수충부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요? 대안 제시를 하셨나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기본에도 충실하지만 기술사다운 어떤 결론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기술사다운 어떤 결론을 내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